시계를 20세기 중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 하나, 바로 효율성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의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업 혁신의 핵심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합리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 이 대량 생산 체계는 전후 경제 성장을 견인한 1등 공신이었죠. 하지만 저울을 한번 보세요. 안정적인 품질과 대량 공급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었지만 반대편에서는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어든다는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이 효율성의 시대를 연 주인공, 바로 포드입니다. 1908년 출시된 모델 T는 그야말로 생산과 소비 방식을 송두리째 바꾼 대중차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특히 1913년 디트로이트 공장에 도입된 이동 조립 라인은 혁명 그 자체였죠. 이 시스템 덕분에 자동차 1대를 조립하는 시간이 12시간에서 무려 1시간 3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그 결과 1920년대 중반 포드는 미국 도로 점유율 50% 이상을 달성하며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여기서 그 유명한 표준화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은 원하는 모든 색상의 차를 가질 수 있다. 단, 그게 검정색이라면 말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필 검정색이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페인트 건조 속도가 빨라 생산 속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획일화된 제품만을 강요받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드의 빈틈을 파고든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GM의 엘프리드 슬론입니다. 슬론은 1920년대 시장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자동차가 더 이상 단순한 탈것이 아니라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포드의 획일화된 검정색 자동차에 맞서 슬론은 모든 지갑과 목적에 맞는 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포드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차를 만들 때 GM은 각기 다른 사람을 위한 다양한 차를 내놓으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GM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바로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슬론은 소비자의 경제적 수준과 취향에 맞춰 브랜드를 사다리처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쉐보레부터 폰티악, 올즈모빌, 뷰익, 그리고 최고급 캐딜락까지 가격, 디자인, 기능성을 기준으로 타겟을 명확히 나눴습니다. 이는 대량 생산 방식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장한 역사적인 브랜드 전략이었습니다. GM의 성공은 단순히 차 종류를 늘려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혁신이었습니다. 마케팅을 전환하고 딜러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생산 계획을 유연하게 바꾸는 등 경영 전반을 뜯어고쳤습니다.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과 판매 구조를 구축한 것이죠. 1930년대 마침내 GM은 포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으로 부상합니다.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제품 차별화 전략이 바로 여기서 정립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대 일본의 도요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린 생산 방식입니다. 도요타의 목표는 효율성과 유연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었습니다. 낭비, 즉 뮤다를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이것이 그 유명한 도요타 생산 시스템 TPS입니다. 기존 대량 생산의 저비용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함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도요타 혁신의 백미는 바로 안돈 시스템에 있습니다.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줄을 당겨 거대한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과거에는 다 만들고 나서 검사하는 사후 검사였다면 도요타는 문제가 생긴 그 순간 즉시 해결하는 실시간 문제 해결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효율을 넘어 조직의 반응성과 학습 능력을 시스템 자체에 내재화한 이 방식은
이후 글로벌 제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PC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바로 마이클 델입니다. 델 컴퓨터는 BTO, 즉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모듈화된 생산 구조와 고객 주문을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것이 왜 혁신일까요? 대량 생산의 효율성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맞춤형 생산의 유연성까지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제품 중심에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비즈니스의 축을 옮긴 것입니다. 델 전략의 핵심은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앤 직접 판매 모델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갑니다. 주문, 생산, 배송, 고객 관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죠. 주문 즉시 생산을 시작하니 재고가 쌓일 틈이 없습니다. 재고 최소화, 낭비 제거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또한 고객의 피드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제품과 서비스에 바로 반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통 혁신이 아니라 기업과 고객의 연결 방식을 재정의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요타와 델은 무엇이 다를까요? 도요타는 단김 생산입니다. 내부 공정의 흐름을 최적화하고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델은 직접 판매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실제 들어온 주문이 생산의 출발점입니다. 가치사슬 전체가 실시간으로 작동하죠. 하지만 두 기업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철저하게 고객 수요에 기반하여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볼까요? 도요타의 출발점은 총괄적 수요 계획이고 칸반 시스템을 통해 흐름을 제어합니다.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품질의 반복성을 확보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하죠. 반면 델의 출발점은 개별 고객의 주문 데이터입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제로 인벤토리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GM, 도요타, 델. 이 세 기업이 증명한 성공 방정식은 바로 정렬 전략입니다. 첫째,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신속하게 감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과 조직 운영을 유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부 운영 체계와 외부 고객 가치를 일치시키는 정렬,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차별화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 하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현대 경영자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의 재정의입니다. 효율성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목표나 기준이 아닙니다. 효율성은 고객에게 가치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극단적인 효율만 추구하면 획일화의 함정에 빠지고 반대로 무질서하게 고객만 쫓다 보면 내부 비효율로 망가집니다. 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경영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1920년대 GM이 했던 고민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대 경영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입니다. 첫째, 우리의 생산 방식은 고객의 실제 요구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빠르기만 한 건 아닌가요? 둘째,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확보한 효율성이 과연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실제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만의 만족은 아닌가요? 마지막 셋째, 우리가 겉으로 외치는 차별화 전략이 실제 내부의 운영 방식과 엇박자 없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혁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차별화는 시스템의 혁신에서 시작된다. 시대를 앞서간 기업들은 모두 단순한 제품 개선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혁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